남아공 핵심 미드필더 2명 결장 한국에 얼마나 큰 호재일까?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남아공과 맞붙는 가운데 남아공의 핵심 미드필더인 즈와네와 모코에나가 모두 결장하게 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더 큰 문제는 남아공 중원이다. 두 선수 모두 팀의 미드필드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공은 현재 멕시코에 0대2로 패했고 체코와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승점 1점으로 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체코를 2대1로 꺾었고 멕시코에는 0대1로 아쉽게 패하며 승점 3점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남아공전 결과에 따라 토너먼트 진출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남아공이 중원의 핵심 자원 2명을 동시에 잃는 것은 상당한 타격으로 평가받고 있다. 축구에서 미드필더는 흔히 경기의 엔진이라고 불린다.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고 볼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현대 축구에서는 미드필더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더욱 커졌다. 공격수는 기회를 마무리하고 수비수는 상대 공격을 막지만 실제로 경기 흐름을 결정하는 경우는 중원이 많다. 즈와네는 남아공 공격 전개의 핵심 역할을 맡아온 선수다. 공을 받는 위치 선정이 좋고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 남아공이 공격으로 전환할 때 가장 먼저 볼이 향하는 선수 중 하나다. 모코에나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활동량이 많고 수비 가담 능력이 뛰어나다. 상대 공격을 끊어내고 세컨드볼을 회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쉽게 말해 즈와네가 공격 연결골이라면 모코에나는 중원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에 가깝다. 문제는 이 두 선수가 동시에 빠진다는 점이다. 한 명만 결장해도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데 두 명이 모두 없으면 경기 운영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중원 경쟁력이 강한 팀을 상대할 때는 더욱 치명적이다. 현재 한국 대표팀의 강점 중 하나는 미드필드다. 황인범은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짧은 패스와 긴 패스를 적절히 활용하며 팀 전체의 리듬을 만든다. 이강인은 창의적인 패스와 탈압박 능력을 갖춘 선수다. 상대 압박을 벗겨내며 공격 기회를 만드는데 강점이 있다. 체코전에서도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하며 주목받았고 멕시코전에서도 여러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 남아공 입장에서는 원래도 쉽지 않은 중원 싸움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만약 황인범과 이강인이 경기 초반부터 볼 점유율을 가져가기 시작한다면 남아공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이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 중 하나도 중원 장악력 때문이다. 체코전에서는 역전승을 거뒀고 멕시코전 역시 결과는 패배였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았다. 한국은 공을 소유하는 시간과 패스 연결 능력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다. 남아공이 중원 핵심 자원을 잃은 상황이라면 한국의 강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압박이다. 현대 축구에서는 공을 빼앗긴 뒤 얼마나 빨리 압박을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모코에나는 바로 이런 역할을 담당하던 선수다. 상대가 공격을 전개하기 전에 압박을 걸어 흐름을 끊는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그가 빠지면 남아공의 압박 강도는 자연스럽게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황인범과 이강인이 공을 다루는 시간이 늘어나고 손흥민이나 황희찬에게 향하는 패스도 더욱 많아질 수 있다. 공격 전개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즈와네는 남아공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왔다. 그가 없다면 공격수들이 공을 받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결국 남아공은 롱볼이나 단순한 역습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것이 한국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남아공도 월드컵 무대에 오른 팀이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물러설 곳이 없는 팀이 더 위험한 경우도 있다.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공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 또한 한국 역시 체력 부담이라는 변수를 안고 있다. 체코전과 멕시코전을 치른 뒤 다시 고지대 환경에서 경기를 해야 한다. 특히 멕시코전은 비까지 내리면서 체력 소모가 상당했다. 선수들의 회복 상태 역시 중요하다. 그럼에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한국이 우위라는 평가가 많다.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 김민재 등 유럽 정상급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여기에 남아공의 핵심 미드필더 2명까지 결장한다. 축구계에서는 이를 남아공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악재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황인범과 이강인이 중원을 장악하고 손흥민과 황희찬이 공간을 공략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경기의 핵심은 중원 싸움이다. 그리고 그 중원에서 남아공은 가장 중요한 2명의 선수를 잃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만약 한국이 체코전에서 보여준 조직력과 집중력을 다시 발휘한다면 남아공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